AI가 읽어주는 오디오 공감여행, 합천 해인사에 숨겨진 기이한 이야기. 불교의 깨달음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있었던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파도가 잔잔해지면 바닷속이 그대로 드러나듯이 우리 마음도 온갖 잡념들이 가라앉으면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8만 대장경을 간직하고 있는 경남 합천 해인사의 해인이라는 이름에는 바로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음은 마치 바다와 같습니다. 바다는 깊고 넓으며 한없는 보배를 간직하고 또한 세상의 모든 모양을 비춰주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파도는 바람으로 인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람이 잦아해지면 바다는 고요해지고 세상의 모든 모양은 저절로 비추어집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바다에 무명의 바람이 불지 않아 번뇌의 파도가 잠잠해지면 고유한 깨달음의 세계는 여실히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파도가 잠든 바다 위에 진실한 실상의 세계가 나타난 것을 해인이라고 하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재미난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통일 신라시대 때의 일입니다. 자식이 없었던 팔순의 노부부가 가야산 깊은 산골짜기에서 화전을 일구며 외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슬복슬한 강아지 한 마리가 노부부가 사는 집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노부부는 그 강아지가 하도 귀여워서 마치 자식처럼 키웠고 강아지도 날이 갈수록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만 3년이 지난 어느 날 평소에 밥을 주면 잘 먹던 강아지가 밥을 먹지 않고 노부부에게 다가가 사람처럼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동해바다 용왕의 딸입니다. 그만 죄를 범해서 개의 모습으로 인간 세계에 왔습니다. 다행히 할아버지, 할머니의 보살핌으로 속죄 3년을 잘 보내어 이제 다시 용궁으로 가게 되었는데 두 분의 은혜가 하해와 같아서 저의 수양 부모님으로 모실까 합니다. 노부부는 갑작스럽게 개가 사람처럼 말하고 더군다나 자신이 용왕의 딸이라고 하니 놀랍고도 기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노부부는 개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너는 비록 개지만 우리는 너를 자식처럼 길러 정이 깊이 들었는데 어찌 부모와 자식의 연을 맺지 않을 수 있겠느냐. 개는 이 말에 너무 좋아서 꼬리를 흔들며 다시 말했습니다. 제가 곧 용궁으로 돌아가 아버지이신 용왕님께 수양 부모님의 은혜를 말씀드리면 용왕님이 12마리의 사자를 보내어 수양 아버님을 모셔 오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용궁으로 모셔 극진한 대접을 할 것이며 저를 키워주신 보답으로 무엇이든 마음에 드는 물건을 가져가시라고 할 것입니다. 그때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모두 싫다고 하시고 용왕의 의자에 놓인 해인이라는 도장을 달라고 하십시오. 그 도장은 나라의 옥새와 같은 것으로 3번을 똑똑 치고 원하는 물건을 말하면 무엇이든지 다 나오는 신기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있으시면 두 분께서는 여생을 편하게 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마친 개는 허공을 3번 뛰더니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보름달이 중천에 뜬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별안간 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니 12마리의 사자가 집 안으로 들어와 말하였습니다. 용왕께서 당신을 모셔오랍니다. 시간이 바쁘니 어서 가시지요. 노인은 얼떨결에 그들을 따라 나서 문 밖에 세워놓은 옷가마를 탔습니다. 12마리의 사자들은 바람처럼 달려 곧 가마는 찬란한 용궁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형형색색의 보화들로 장식한 구중궁궐 중에서도 가장 크고 화려한 가운데의 궁전으로 그 노인을 안내하였습니다. 그때 예쁜 공주가 노인을 맞이하였습니다. 아이고, 수양아버지, 어서 오세요. 제가 바로 아버지가 길러주신 강아지입니다. 예쁜 공주가 노인을 반갑게 맞이하였고 아름다운 풍악이 울리자 용왕이 옥좌에서 내려와 말하였습니다.
먼 길을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딸아이를 3년이나 데리고 계셨다니 그 고마움을 어찌 말로 다 하겠습니까? 용상의 넓은 자리에 용왕과 노인은 나란히 앉아 있고 좌우 시녀들이 풍악에 맞춰 춤을 추고 이어 사내 진미의 음식상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용궁에서 지낸 지 한 달이 되었고 노인의 풍채도 몰라보게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홀로 두고 온 부인 생각에 노인은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용왕에게 집으로 돌려보내달라고 청하였습니다. 먼 길 다시 오기도 어려우신데 오신 김에 조금만 더 쉬다 가시죠. 말씀은 감사하나 아내의 소식이 궁금해 내일 떠나겠습니다. 그렇다면 할 수 없군요. 떠나시기 전에 용궁의 보물을 구경하시다가 무엇이든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노인은 불현듯 해인을 가져가라던 공주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노인은 징귀한 보물을 보고도 구경만 할 뿐 달라고 하지 않자 용왕은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구경이 다 끝나갈 무렵 노인은 까만 쇳조각처럼 생긴 해인을 가리켰습니다. 용왕님, 미천한 사람에게 눈부신 보배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으니 저것이나 기념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참, 그것은 이 용궁의 옥새로서 정녕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무엇이든지 하나를 드린다고 약속했으니 어서 가져가십시오. 잘 보관하셨다가 후일의 지상에서 저를 세우게 되면 많은 중생을 제도할 것이옵니다. 용왕은 해인을 집어 황금 보자기에 정성껏 싸서 노인에게 주었습니다. 이튿날 노인이 용궁을 떠날 때 용왕의 부부는 구중궁궐 대문 밖까지 그를 전송하였고 공주는 수양 아버님, 부디 안녕히 가세요. 용궁과 인간 세계는 서로 다르니 이제 다시는 뵐 수가 없겠군요. 부디 해인을 잘 간직하시어 편히 사세요. 그것으로 은혜의 만분의 1이라도 보답되길 바랍니다. 라고 하며 작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노인도 이별의 아쉬움을 안고 가야산에 도착했습니다. 아내에게 그동안의 용궁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고 해인을 3번 두들겼습니다. 내가 먹었던 용궁의 음식 나오너라 라는 주문과 함께 사내진미 가득한 음식상이 방 안에 나타났습니다. 두 내외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뭐든지 안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두 내외는 죽을 나이가 되자 절을 짓고 그 절에 해인을 보관시켰고 후세에 해인사라 불리었습니다.